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촉법 소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되면 언제나 꼬리표처럼 붙어 있는 게 이 촉법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촉법 소년에 대해서 전문가이시니까요. 전문가의 입장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폐지하는 게 맞느냐, 혹은 연령을 하향하는 게 맞느냐, 지금 유지하는 게 맞느냐, 전문가의 견해 진짜 궁금해요. 저는 이제 촉법소년 얘기할 때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범죄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이 14세 미만이고 네. 14세 이상은 범죄소년이에요. 범죄소년의 나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춘다. 이거하고 네. 동일한 얘기긴 한데 네. 우리가 촉법소년 얘기할 때 사실 처벌을 위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소년은 처벌됩니다. 처벌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촉법소년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형사처벌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범죄소년 14세 이상 이거를 13세나 12세로 낮추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1953년 형법에 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촉법소년 같은 경우 그건 못 건드리기 때문에 14세 못 건드리기 때문에 네. 12세에서 네. 10세로 하향을 했어요. 2007년에. 네. 그건 소년법이 개정된 겁니다. 만약에 촉법소년 상한이 낮춰지는 것, 즉 범죄소년 하한이 낮춰지는 것은 네. 소년법과 형법이 동시에 다 개정돼야 될 큰 문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12세, 뭐 11세, 10세 아니죠. 11세, 12세, 13세 그들을 구분할 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해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예. 되고 그 기준은 뭔가요?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나이를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생일이 그런 지났느냐 거예요. 안 지났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공범이라고 해도 생일이 지난 친구와 네. 안 지난 친구가 달리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죠. 생년월일 때문에 누군가는 적용이 되고 누군가는 적용이 안 적용되지 되는. 않을 수도 있죠.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청소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줄어들죠. 네, 네. 또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촉법소년만큼은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는 소년 법원에서 네. 재량권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촉법소년인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년부 송치만으로 끝나거든요. 네, 네. 사안에 따라서 이거를 소년부 판사 또는 검찰에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25년간 이 청소년 범죄의 일을 하셨으니까 되게 많은 사례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기억에 남는 그래서 정말 이 촉법 소년의 이슈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딱 들 수 있는 그런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이제 딥페이크 같은 사례는 이제 최근에 한번 그래요? 사례를 이제 가해자가 어머님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가해자 어머님한테 전화를 예.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 딥페이크를 제가 그거를 본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쵸.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 공유물 방도 있고 네. 요즘 또 이제 인스타그램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인스타그램 DM 방이라고 해서 직접 메시지 발송 방 거기서 주로 많이 딥페이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호기심에 네.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는데 네. 이걸 가지고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서 우리 그 형사처벌은 차치하고 네. 일단 일반적인 행정적인 것으로 네. 학교 폭력에 있을 때 반성이나 사과, 화해를 하면 굉장히 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걸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니가 그런 상담을 하시는 마음도 너무 이해는 가지만 그 피해자는 여성이었겠죠, 그죠? 그냥 그 피해 여성의 부모의 심정도 사실 좀 고민을 해보시면 그렇죠. 딥페이크에 등장하는 77%가 여성인데 그 중에서 성적 착취 대상으로 쓰이는 성비는 네. 99%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딥페이크 범죄가 학폭에서는 뭐 성범죄와의 연관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이 여학생의 비중이 그러니까 피해 비중이 뭐 99%다라는 네. 거고, 그렇죠? 여성. 네, 여성의 비중이 좋습니다.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면서